안녕하세요. 맘스 챌린지 카페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5가지 단어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겠어요? 인사, 구애, 선물, 합창, 애도. 제가 의도한 답은 혼자 할 수 없다 인데요. 반박하실 수도 있죠. 거울 보고 혼자 인사할 수도 있고 나는 나 자신에게 선물하는 게 제일 행복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더 행복하고 나와 우리의 관계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집단 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작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10가지 집단 의례를 회복할 때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코끼리도 장례식에 간다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는 순간 참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코끼리의 장례식 풍경은 어떨까? 그저 자유롭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동물에게 장례식 같은 고급 의례가 있다고? 참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읽고 나서 동물들이 무지한 게 아니라 내가 동물에 대해 무지했구나. 기대 이상으로 동물들은 인간처럼 다양한 질서를 갖고 그들만의 언어와 행동으로 소통하며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작가 케이틀린 오코넬은 30년 동안 아프리카 현장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관찰하고 연구해온 세계적인 행동 생태학자이자 코끼리 전문가인데요. 꼭 코끼리뿐만 아니라 원숭이, 얼룩말, 사자, 고래, 개미, 벌 같은 곤충까지 무리지어 살아가는 동물들의 아주 흥미로운 집단 의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가지 의례 중에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3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놀이입니다. 부제가 놀이로 배우는 생존 기술인데요. 어미사자가 새끼들과 또는 새끼 사자들끼리 서로 발을 걸고 찰싹 때리고 뒤쫓고 목과 등뼈를 무는 놀이를 좋아한다고 해요. 이런 놀이는 사냥의 기술 또 자기 방어 본능을 갈고 닦도록 돕는 것이죠. 코끼리들도 놀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개들이 같이 놀아요 하는 뜻으로 상대에게 몸을 낮춰서 절을 하듯이 코끼리는 친구의 머리 위로 코를 뻗는 초대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기린들은 네킹이라는 싸움놀이를 좋아하는데요. 서로 목을 감싸고 골축으로 옆구리를 들이박는 놀이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짝짓기 성공의 결정적인 구애의 의례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이가 단순히 놀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냥, 구애로 연결되는 생존 기술로 발달된다는 거죠. 우리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멸종된 고인류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이 상당히 한정된 도구만 사용했다고 해요. 반면에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더욱더 효율적이고 세련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찾아다니고 멀리 운반한 흔적이 있다고 하죠. 최소한의 노력이 아닌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색한 덕분에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지금까지 생존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놀이는 인지 능력, 학습 능력, 신경세포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죠.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순수한 놀이와 많이 멀어지게 되죠. 호기심, 창의성도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참 안타까운데요. 작가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삶의 구석구석을 놀이로 채운다면 계속해서 자신을 혁신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관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나 식물 키우기, 스포츠, 미니어처 수집, 미술활동, 각종 취미 모임이 우리의 삶의 긴장감도 해소시키고 제2의 직업이나 부캐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 우리 가끔 신나게 놀자고요. 둘째, 애도입니다. 애도는 어떤 상실이나 깊은 슬픔을 공유하는 수준 높은 행동으로 흔히 장례라고도 부르죠. 또 시체를 처리하는 현실적인 행동도 장례에 포함되는데요. 곤충들도 죽으면 네크로몬이라는 호르몬 냄새로 동료의 죽음을 알아차리고요. 그 집단에 전문 장의사 곤충이 있어서 사체를 치우거나 주위에 담을 쌓아서 매장한다고 합니다. 야생 침팬지는 죽은 동료에게 나뭇가지, 나뭇잎을 던지거나 흙으로 완전히 덮어서 매장합니다. 기생충,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체를 매장하는 방식이 참 우리 인간과 비슷하죠. 한 동물원에서 우두머리 코끼리를 안락사시켜야만 했는데요. 사육사가 다른 코끼리들을 배려해서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애도할 수 있게
며칠간 대장 코끼리를 잘 보이는 곳에 내놓았다고 해요. 죽은 코끼리와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절친, 가장 특별히 친했던 코끼리들이 밤새 번갈아 가면서 죽은 친구의 곁을 지키고 또 주기적으로 흙을 뿌려가면서 나중에는 사체를 완전히 덮어줬다고 합니다. 코끼리뿐만 아니라 죽은 가족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동물들의 기록도 많은데요. 어떤 어미 코끼리는 죽어서 뻣뻣해진 새끼를 코로 말아서 들고 다니거나 원숭이, 돌고래 등도 며칠 동안 새끼의 사체를 업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어미는 새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을 갖는 이 애도는 사실상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적절한 애도를 거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이어져서 암, 심장병, 고혈압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상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슬픔을 직면하고 최선을 다해 슬퍼하며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함께 애도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슬픔과 함께 성숙할 수 있다. 죽은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성장한다. 꼭 죽음이라는 심각한 고통이 아니어도 우리가 무심코 무시해버리는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족, 친구들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오픈하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 나 자신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더 견고해질 테니까요. 셋째는 회복 의례입니다. 청소 의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계절이 바뀌면 우리가 대청소하는 것처럼 동물들도 봄맞이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자연 상태에서 가장 깨끗한 환경이 벌집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벌들은 나무에서 모은 프로폴리스라는 항균성 물질로 벌집을 소독하고 기생충을 죽입니다. 이 프로폴리스가 모든 꿀벌에게 일종의 사회적 면역력을 갖게 해주는 거죠. 검은발 숲쥐는 월계수잎을 둥지로 가져와서 기생충을 쫓아버리고요. 흰개미나 꿀벌이 사는 곳 주변을 살펴보면 쓰레기장이 있대요. 그래서 빛바랜 나뭇잎, 곰팡이가 생긴 물건, 사체 등을 내다 버리는 그런 곳이죠. 저자는 50세 생일을 앞두고 자기 몸속을 청소하는 의례를 가졌다고 해요. 30일 동안 디톡스에 도전한 거죠. 와인, 커피, 글루텐, 유제품, 설탕 등을 금식하면서 면역체계를 리셋했더니 앞으로 살아갈 10년의 건강을 선물 받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에 100일 목표로 오전 12시까지 채소 과일식, 커피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달쯤 되어가고 있는데 완벽하게 지키진 못했지만 카페인의 쩔은 미각도 많이 회복되고 위장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바깥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 몸속의 미생물 생태계도 건강하게 청소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동물들의 집단 의례 어떠셨나요? 틈틈이 신나게 놀고 또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의례를 다시 회복해서 더 풍요롭고 건강하고 견고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서가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